안녕하세요. 태극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사설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빛 배경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쫓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해서 그냥 시간이 쫓겨서 거기다가 이제 또 음악회 준비까지 해야 되느라고 또 아침에 또 연습해야 되고 제 또 개인 발성 연습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 제가 방송하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해야 되니까 잠깐 사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회창 씨도 한번 비판을 했고요. 홍준표 씨는 여러 번 비판한 것 같은데, 지금 정치인 박근혜와 자연인 박근혜로 분리해서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주면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홍준표 씨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의 어떤 정당성,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도 구할 수 있고 우파도 구할 수 있고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또 어느 방송이 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이제 왜 우리 방송 또 비난하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방송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시청자들께서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아실 것입니다. 예, 제가 꼭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좀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좀 피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과격한 어떤 마찰을 저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씨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정치인 박근혜, 자연인 박근혜 구별시켜 주자. 그래서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어떠한 탄핵 정국에 갇힌 우파 전체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씨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혁신위원회 활동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방송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엊그제 방송에서 제가 이회창 씨의 박근혜 폄하 발언이죠, 일종의 폄하 발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고요.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고요. 제가 이제 원래 이회창을 지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방송 장비가 이것도 광고인데요. 좀 별로 이 마이크 시설을 또 이제 준비할 겁니다. 지금 캠코더도 좀 업그레이드 시킬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마이크 시설해서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머리가 크게 나오고 빠삭대고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씨에 대해서 원래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어조로 그분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는데, 낮에 최대집 씨의 유튜브를 좀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강경하게, 아주 그냥 경고성 메시지를 이회창 씨에게 이제 던지더라고요. 저는 최대집 씨 그 입장 충분히 지지하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회창이든 홍준표든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당으로부터 출당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정치인 박근혜와 자연인 박근혜를 분리시킴으로써 이 땅의 우파의 재건을 꾀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수 지금 동조 세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고수고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게 하수다. 그 하수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볼펜 이렇게 굴려가지고 겐토 치잖아요. 그 하수들 모습이죠. 자연인 박근혜가 따로 있고 정치인 박근혜가 따로 있습니까? 출당시키면 자연인 박근혜가 됩니까? 출당시키면 자연인 박근혜가 되냐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서 지금 또 그나마 있던 우파 국민들이 또 이걸로 이제 분열되는 겁니다. 홍준표 이야기가 옳다, 아니다,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리멸렬의 길로 이제 자꾸 달립니다. 그리고 먼저 저도 댓글을 보니까 댓글 중에 제가 당신은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그때는 상황이 홍준표 지지고 뭐고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홍준표를 지지했든 안 했든 무조건 홍준표를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들 그 얘기를 한 것을 그런 거를 가지고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아주 정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버리세요. 너무나 모든 사람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사실을 그게 오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 대선 전국에서 대안이 없었어요. 홍준표 이외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홍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눈 딱 감고 찍은 겁니다. 그게 왜 홍준표를 지지한 겁니까? 그런 거 갖다 놓고서는 홍준표를 지지했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고방식 버리십시오.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사정의 특수성이 있었죠. 특수성. 시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요. 자연인 박근혜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으로 나선 이상 이제 그 사람은 자연인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탄핵을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퇴임한 대통령도 절대 자연인은 아니에요. 이 국가 원로로서 국정에 영향력을 가진 절대 자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들어온 이상 나갈 길은 없는 겁니다. 나갈 길은 없어요. 딱 한 사람 나갔죠. 바위에서 뛰어내려갔고. 그렇게 나간 사람 한 사람 빼놓고 누구도 여기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온 이상. 전두환 씨도 그랬고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한번 대통령이 된 이상 자연인 박근혜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한 이야기예요. 달콤한 이야기. 자연인 박근혜로 하면 자연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관대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 이어진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는 강도에게 무엇을 믿거나 강도를 믿거나 강도의 판단에 나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됩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싸우는 것 뿐입니다. 싸워서 내가 힘이 강하면 나의 권리를 지킬 것이고 약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자연인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 이런 얄팍하고 달콤한 이야기 해서 지금 국민들 지금 또 둘로 분단시키고 정말 누가 말했듯이 꼼수 구단이네요. 꼼수 구단. 이러한 지금 탄핵 정국, 나는 굉장히 거슬려요. 국정농단이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엄청 거슬립니다. 에? 누가 농단을 했는데? 대통령이 언제 농단을 했는데? 대통령이 뭐가 무능했는데? 뭐가 무능했습니까? 외교 잘했죠. 내치 많이 잘했어요. 적폐 세력들 청산하고 개혁 많이 했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떻게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 사저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소통 안 했다고?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요즘 벤처기업이라는 게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일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만 잘하면. 집에서 사무를 보든 사무실에 가서 사무를 보든 그건 그 사람이 스타일이에요. 소통을 안 한다?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해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서 그렇게 해서도 일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뭔 일을 못했습니까? 이회창 씨든 홍준표 씨든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이 대전제를 부인하는 한 누구도 우파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영원히 지금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거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이 좌파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절차와 진행 과정, 그 실질, 모든 것이 다 무효였어요. 다 무효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다 지금 우리가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현 정권의
이 막무가내식 우격다짐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이회창 씨 몰랐습니까? 그거를? 모르시고 회고록을 썼습니까? 나도 방송하기 위해서 이회창 회고록이 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난 광고를 보니까 상권이 18,000원, 하권이 24,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사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안 샀습니다. 18,000원이 아까워서 상권을 안 샀습니다. 24,000원도 그렇고. 그냥 그 양반이 방송에서 했던 우리가 박근혜의 실상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전번에는 제가 창사모였고 이렇기 때문에 심하게 비판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두 번째 더 강력하게 이분을 비판할 수밖에 없네요. 나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그 탄핵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본다면 그 내막이 뭔지 압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나왔어요. 탄핵을 찬성하고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앉아서 들을 수도 없고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그럼 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뉴스를 하나도 안 보고 탄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다 하더라도 성경을 본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인식으로. 이거는 단순한 개개인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태극 기독 선교센터 모임을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오후 4시에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이번 주 아직 모임을 장소는 못 정했는데 시간은 정했습니다. 주일날 4시에 장소를 정해서 할 테니까 제가 항상 늘 그 전화번호 띄우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 문자 메시지를 주셔서 이 태극 기독 선교센터 말은 선교센터지만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알면서도 좌파 신자들이 다 내 교회를 떠나서 내 교회가 망가질까봐 그런 비겁한 마음에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목사라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진 않지만 안 좋은 거지만 그 사람 신앙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긴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설교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국정농단한 사람이요, 탄핵은 올바른 것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자라면 나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겠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회창 씨 이분이 아니 언론만 보았다고 해도 그래요. 저도 언론만 처음에 유튜브를 안 봤습니다. 언론만 보고도 저는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나. 예, 깨닫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안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회창 씨 같은 분이 그러한 회고록을 쓰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회창 씨 때문에 우리가 이회창 씨를 그래도 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세 번째 나왔을 때도 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회창 씨가 김대중에게 패배할 때 김종필을 끌어왔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해해 줬어요. 이회창 씨가 너무나 올곧고 강직하고 이런 품성이다 보니까 김종필을 김대중에게 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에게 질 때는 다 이기게 돼 있었는데 노무현과 정몽준이 그때 이렇게 단일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있어서 그렇게 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세 번째까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하기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유승민 지지 발언, 저한테는 충격적인 유승민 지지 발언과 지금 회고록 이 두 개로 인해서 이제 저는 이회창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전까지 어떤 분들은 이회창에 대해서 김종필을 끌어안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정권 빼앗긴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퇴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분들 말씀이 옳습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끝까지 포용했지만, 저번 대선 전국에서 유승민 지지 발언하는 그거하고, 이번에 회고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이 책임이 있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이 탄핵을 인정하는 이 발언은, 도저히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씨는 아마 혁신위원장에다가 류석춘 위원장을 심어 놓고,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천적을 풀어놔서 류석춘으로 하여금 정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패권을 잡으려 한다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홍준표 씨는 류석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류석춘은 자기 손 아귀에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자연인 박근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 교묘한 말로 지금 상당히 좀 유력한 분들도 그 교설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홍준표를 계속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홍준표를 지지할 수 있으려면 첫째, 홍준표는 대통령 탄핵을 부인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만 하면 제가 홍준표 씨를 지지하겠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교설, 어떠한 설명도 결국은 첫째, 명분이 없는 설명입니다. 첫째, 명분이 없는 설명이고, 둘째, 정치 역학적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것은 패권을 잡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패권을 못 잡아요. 이 탄핵을 원천 부인하고 박 대통령을 인정하는 그 노선을 가야만이 정치공학적으로 우파의 부활을 꿈꿀 수 있고 우파의 단합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명분과 두 번째 정치공학적 판단이죠. 두 번째 정치공학적 판단을 벗어나서는 제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절대로 그거 가지고서는 그냥 좌파의 꼭두각시와 좌파의 반려자, 영원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인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 이런 개념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데 정치인 박근혜는 죽이고 자연인 박근혜는 살려준다고요? 그게 구별된다고요? 그런 꼼수 중에 꼼수에 속아서 이를 그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대강으로 부딪힐 땐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 첫 단계에서 물러나면은 그럼 계속 그게 안 돼요. 이러한 이야기 자연인 박근혜 이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극사랑신문이 지금 발간이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독자 수가 부족해서 지금 구독자 확충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 또 새로운 구독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더라도 구독자들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태극사랑신문 4호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잘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또 이제 그 원고료나 이런 걸 제대로 잘 못 주고 이렇게 많이 못 주고 하니까 편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원고 채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기자 역할을 뭐 그만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많아서 신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 새로운 구독자들이 또 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저는 이 태극사랑신문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뭐 다른 신문처럼 뭐 몇 개월간 뭐 중단한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적더라도 모아지는 대로 돈을 또 모아서 발간하고 꾸준히 어쨌든 구독자만 계속 늘어나면 지금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좀 예상대로 못 나갈 뿐이지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구독자만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정상 궤도에 올라가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신문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주위 분들에게 이거 알아보면
몰라서 이걸 구독 못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이런 신문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구독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30-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그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그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그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뭐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10월 13일에 합니다. 10월 13일 금요일 7시에 산림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산림문학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검색이 나옵니다. 그 명동역 1번 출구입니다. 명동역 1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남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산기슭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남산 쪽으로. 그렇게 남산 쪽으로 많이 안 올라가요. 한 1번 출구에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거의 뭐 한 200m? 그 정도 올라가면은 산림문학관이라고 있어서 카페도 있고 연주홀도 있습니다. 거기서 4월 13일 금요일 7시에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하고, 공연은 일부 순서는 제가 독창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거의 한 8곡에서 한 10곡 정도 독창의 수준으로 해서 맨 끝에 아리아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꾸미는 무대를 일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그 합창, 소프라노, 바리톤, 독창 이렇게 해서 2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부가 좀 더 깁니다. 길고 합창 공연도 있고, 그렇게 해서 1, 2부 7시부터 해서 한 9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Ma dunque giuri le speranze, la gioia, le lacrime, l'affanno, tutto è menzogna, tradimento, inganno. In suono angelico d'amore in cielo ogni tradimento, ogni